9강 제격 7번째 시간으로 제격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재생살 사주와 비겁이 많은 사주에서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그 어떤 특징들은 없고요. 우리가 배운 바대로 재생살, 그다음에 비겁이 많은 사주 에, 이렇게 보시고요. 이 재성이 비겁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이 관성을 쓰는 경우거든요. 이 제격에 일간이 있으면 제격이 이제 그 비겁이 많을 때는 재성을 버리고 그다음에 그 관성을 써서 비겁을 이렇게 제어한다는 이런 구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재성이 이 살을 생하는 재생살의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기격이 되느냐, 격이 성격이 되느냐에 대한 이런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격이 칠살을 이렇게 대동하는 경우, 이럴 때는 합살유제, 살을 이렇게 합하고 재성만 이렇게 남기면은 기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잡병진절에 나와 있는 그 모장원의 그 사주를 보면은 경금이 이렇게 투출했죠. 그래서 을경 합해서 이 합사를 하고 이 물도 재성만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약이 됐다 해서 그 기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장원의 사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한 이런 사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을경합을 하고 재만 이렇게 남겼다 해서 그 합살 유제, 살을 합하고 재성만 남겼다. 이렇게, 그런 경우를 이제 얘기를 이제 드릴 말씀입니다. 네, 이럴 때도 일간의 강약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일간은 조금 약한 편이죠. 그리고 재성이 상당히 왕하죠. 재성이 거의 재성이 그 전체의 어떤 그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일간이 좀 이렇게 왕한 인성운이나 이런 쪽으로 와주면 되게 비겁보다는 인성운이 더 좋겠죠. 이럴 때는. 자, 하나씩 보면요. 제격에 식사를 대동한 경우에 이제 합살이나 제사를 논할 것 없이 우는 식상이나 신앙의 자리로 가도 좋다 그랬거든요. 운을 보는 법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신사대운, 정관운을 보면은 합살하고 제만 이렇게, 정관만 남기꼴이 됐거든요. 신금이 이렇게 오면은. 신금이 오면은 굉장한 이 관이 이후에 글을 이렇게 내리고 진유학까지 이렇게 해서 토생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재생관 사주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귀하게 됐다. 귀하게 되는 환경이죠. 이럴 때는 사는 이제 사유해가지고 그 식상을 그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사대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에, 그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주 구조를 보면은. 그다음에 이모 이제 대운이 왔어요. 이모 대운, 임수 대운이 올랐거든요. 당연히 이때는 임수 편인이 오르면은 제격이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왕하니까 일성운이 와가지고 일간을 이렇게 도와준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 편인운에는 좋다 이렇게 보고요. 상관도 이렇게 나쁘질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재성을 이렇게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관의 식상운이 이제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세운에서 일간이 그 왕해지는 해자축이나 이런 쪽으로 와주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여기 개미대운 보세요. 개미대운 같은 경우 개대운은 무게합해서 이 제격을 이렇게 합했거든요. 상당히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천간의 글씨가 하나도 없이 다 묶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정체되는 일들이 많겠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좋지는 않고 그 다음에 미대우는 이제 정제니까 이 재성을 이렇게 보강해주는 뿌리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미가. 그래서 이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비견도 이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제격인데 재가 너무 왕하니까 비겁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준 것도 이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신대운, 칠살대운을 보면은 토생금 해가지고 이때는 토생금을 하니까 재생살이 됐어요. 이럴 때는 조금 이제 놓지를 못하겠죠. 그 다음에 급제, 이제 을목이 오게 되면은 일간에 힘이 되면서 이렇게 이 정관을 달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토생금 이렇게 진유합금에서 금이 토생금을 이렇게 재생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재생관이 되므로 일간이 이렇게 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을류대운 전체적인 대우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식신, 식신은 이 제격이 식신의 생함을 이렇게 만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편제 이것도 이렇게 그 좋은 운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두 개의 진은 하나의 수를 충하지 않는다. 진유합금이 돼가지고요. 진유합이 돼서 이 진술충이 이제 유발이 됐죠. 그죠? 이렇게 합으로 인해 가지고 충이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이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술토가 들어오면 진유 이렇게 합이 되니까 진술충이 이렇게 됐어요. 진술충이 함께 되는데 오술 합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진술충은 맨 나중에 이렇게 일어나겠죠. 재성이 상당히 제가 움직이는 이런 적이죠. 식신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 화생토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왕해졌거든요. 이럴 때는 세운에서 임묘진이나 이렇게 비거분으로 오면 아주 좋겠죠. 이럴 때는 상관운도 이렇게 나쁘진 않다,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해대운은 간목에 장신이가 되니까 아주 좋죠. 이렇게 합살 유제의 그 사주를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다음에 제격이 칠살을 대동하는 경우냐, 식신 제사하는 경우에요. 식신이 살을 제하고 이제 재성만 이렇게 남기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식신이 이 식신이 살도 제어하고 이렇게 금생수해가지고 이렇게 재성도 이렇게 살려주면서 이런 격국이거든요. 이럴 때 칠살을 제압하고 재를 생한다고 그랬죠. 이때 맛 똑같아요. 이때도 보면은 급제가 들어오면 좋죠. 이 급제의 기운을 겁제의 기운을 이렇게 금호를 이렇게 통기를 시켜주기 때문에 나쁘다고 표현을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축대우는 자축합을 했거든요. 자축합을 하니까 이 재가 상당히 손상이 이렇게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좋지 못하겠다라고 보고요. 식신은 좋죠. 식신은 좋고 이 칠살이 이렇게 또 왕이 됐잖아요. 이 재성이 고갈된 거, 수생목하느라고 아주 고갈되어 있는 이런 적인데, 식신이 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식신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간목을 제어하고, 이 수를 이렇게 생겨주니까, 이 대우는 좋았다. 식신대우는, 하고, 칠살대우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상관운도 마찬가지로 좋죠. 그러니까 묘는 자진 수국이기 때문에 잠용형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생목 이렇게 하고 간목에 근이 이렇게 왔으니까 칠살이 굉장히 왕해졌어요. 칠살이 왕해졌는데 신금이 이 경금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제사를 하는 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운도 이렇게 승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임진대운을 보면은 이제 임수가 이렇게 올라왔죠. 재성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재성이 이렇게 올랐는데 금생수, 수생모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이, 저, 경금이 수생목도 하고 금금목도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진토, 이거는 비견이 왔죠. 제격에 자진 수국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비견의 기운이 와서, 이 재를 이렇게 파괴를 하고 있으니까 좋지는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재성, 이 개수가 이렇게 올랐거든. 이 개수는, 이렇게 좀 합을 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비견을 이 재성이 이렇게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사주가 조금, 격이 뚝 떨어지는 격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대운. 인성대운이거든요. 인성대운은 일간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죠. 인성대운. 그 다음에 칠살은, 칠살이 이렇게 왕한데 다시 칠살운이 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여기 인성운은 좋아요. 인성운은 인호 합국까지 되니까 아주 좋네요. 그리고 좌우충. 좌우충도 발생이 안 됩니다. 자진 수급이 돼서. 그리고 이제 정관운은 뭐냐, 관설원잡이 되니까 좋지는 못하죠. 그리고 급제운은 제격인데 급제운이 좋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급제가 와가지고 안 그래도 이 재성이 약한데 여기 급제가 이렇게 그 토국수를 이렇게 하니까 더 아주 흉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는 칠살이 토를 이렇게 극해가지고 이 재성을 살려주는 것도 있죠. 그런 맛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관운과 급제운은 좋지 못하다. 을미대운은 좋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이런 경우는 두 가지고 적격이 칠살을 대동해도 기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합살해서 살을 제거하거나 또 식신이 이 살을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칠살이 쉽게 음을 이렇게 극하는 거, 양을 극하는 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칠살이 이 비겁을 극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개수는 무기토가 이렇게 극을 하고 있죠. 토국수하니까 무토는 합을 하고 기토는 극을 하겠죠. 근데 이제 합을 하는 경우는 약간 예외적인 것이 있지만 이 기토가 먼저 개수를 이렇게 극을 한다는 뜻이에요. 무토는 이제 합을 하겠지만은 기토는 극을 하고 가면 임수가 이렇게 인계수가 이렇게 있다. 인계수가 있으면은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 이제 만약에 그 정화나 병화, 화일간일 경우에 하생토 해가지고 이 식신이 살을 이렇게 먼저 봐가지고 이렇게 제어하고 이 관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어, 제어를 안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기토는 을목 이렇게 가불목이 있으면은 가, 가불목이 있으면은 이 아 을목이 이 무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토를 먼저 이렇게 그걸 한다는 뜻이거든요. 오행 오응간이나 오양간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상이 이제 식상들이 이렇게 관살을 이렇게 살을 제거할 때는 관살이 이렇게 혼잡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살이 아니면은 이제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를 할 경우에 양이 양을, 음이 음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제사를 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경금이 간목을 이렇게 먼저 간다는 얘기죠. 을목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을목이 있으면은 을목에 신금이 이렇게 있다면 신금은 그 을목을 이렇게 그걸 하지 이 간목을 이렇게 먼저 그걸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의미를 꼭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겁이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재성을 버리고 이렇게 살을 취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사주는 이제 어떤 상서의 사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겁이 정관으로 세기에 투출했고 오화가 이렇게 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월의 병화일간일 때 이렇게 비겁이 많은 경우 비겁이 정관으로 이렇게 2개 이상은 많다라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재성을 쓰면은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성을 버리고 임수를 쓴다는 뜻이거든요. 치사를 쓴다. 뭐, 이 격인데 버릴 수는 없죠. 버릴 수는 없는데 다만 그래서 옛날에 뭐니까 기식취인 격이라고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성을 버리고 이렇게 살을 취한다. 비겁들이 너무 많을 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나 식신으로 이렇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비겁이 이렇게 많이 쓸 때는 재성을 쓰지 않고, 이렇게 살을 쓰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게 살을 쓰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살도 굉장히 왕하죠. 이 신진 수국이 있으면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해 있거든요. 아주 훌륭하죠. 이래서 아주 귀하게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운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는 그 뭡니까, 그 비겁들이 와도 요 칠살이 든든하니까, 그 비겁들을 이렇게 제어해가지고, 살로 제어해가지고, 이렇게 재성을 보호해주는 이런 구조의 사주기 때문에, 이 비겁이 오면은 경쟁에서 이렇게 그 유리한 경우가 많겠죠. 뭐 어떤 선발 시험이랄지 또는 그 회사에서 그 진급 시험에 이렇게 합격한다든지 진급하는 이런 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대신에 실사를 좀 이렇게 그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세운에서 이런 경우 같은 게 정유대원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정화 정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임수를 이렇게 학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는 못하죠. 그렇지만은 재성이 와가지고 이렇게 재생산을 해주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그 화를 많이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집스럽게 그 정의막 이렇게 해서 합으로 해가지고 그 이렇게 이 칠살이 합크가 됐다. 이 급제에 의해서.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그 그 비겁들이 많으니까 재성으로 가니까 재성이 다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되는 구조에 살을 되는 구조에 정의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임수가 능력 발휘를 못하냐 하는 것이 그것 꼭 아니거든요. 정의맘을 방해하는 그 무토나 이런 것들이 이거 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정의맘이 이렇게 방해가 되겠죠. 정의맘을 방해가 되니까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평진전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기계적인 어떤 그 해석상으로 보면은 정의맘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초보적인 수준의 해석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식신은 좋지는 못하죠. 칠살을 쓰고 있는데 식신 상관이 없으면 좋지는 못하죠.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칠살은 칠살이 근이 되니까 나쁘진 않죠. 그러면서, 뭐니까 인성까지도 이렇게 달고, 이 안에 인성까지도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해대운이 아주 좋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성이 이렇게 정관으로 투출했어요. 대성으로 정관이 투출했는데 요 칠살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신자진 수국이라 있거든요. 이럴 때 크게 될 확률이 많아요. 이럴 때 재생살을 그 식신이나 인성이 이렇게 다뤄주면은 살이 정관으로 이렇게 그 화하잖아요. 정관으로 화하면은 아주 큰 관이잖아요. 이게 신자진 수국에 임수가 투출했으니까 관이 엄청 큰 관이거든요. 그 관을 내가 잡을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떤 세운에서 반드시 이제 인성운으로 와주면은 인성이 칠사를 관으로 이렇게 화하겠죠. 예, 이제 세운에서 어떤 세운이 오냐에 따라서 또 운이 또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 대운의 전체적인 이 환경을 보면 좋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성운도 이렇게 나쁘진 않죠. 근데 병신합 이렇게 하고 있네요. 병신합 한다고 해도 뭐 큰 나쁜 적이 아니고, 그다음 상관. 이 상관은 그 임수에 근도되고, 금에 근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사를 하는,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왕에서 재생사를 해서 이렇게 왕한 비겁들을 이렇게 격퇴하는 그런 모습이죠. 칠살. 칠살이 와서 칠살을 도와준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요 인성운이 왔거든요. 인호하국이 되면서 인성운이 와가지고 칠살의 흉의를 오히려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이런 운에는 크게 이렇게 진급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관운. 정관운은 관찰 혼잡이 되니까 격감이 되죠. 인성운은 좀 좋다고 봐요. 인성운은 좀 좋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비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재성을 버리고 살을 취해서 이렇게 기약이 된 경우가 있고, 또 재생살에 이 살을 이렇게 합살하거나 이게 제살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재성을 남기면은 기약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그 잡병진절에 나와 있는 제격의 그 여러 종류들, 제격이 거느린 여러 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격이 거느리는 여러 국, 제격이 이 관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경우, 이 제격이 식상을 쓰는 경우, 제격이 인성을 이렇게 차고 있는 경우, 제가 식상 겸 인수를 쓰는 사주, 재성이 상관을 쓰는 경우, 재생살의 사주, 재성이 치살하고 인성을 쓰는 사주, 그 다음에 여름의 수일간들, 4, 5월에 인계수일간이 재성으로 있을 때는 따로 정관이 않아도 이렇게 관을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배웠죠. 그리고 제격에 비급이 많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를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진의 제격은 모두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인수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